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자,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주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연중에 가장 외부 활동하기 좋은 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고요. 이제 추수할 때도 가까워졌고 아마 아주 빠르게 지금 단풍이 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반도체가 세상의 중심은 중심이다. 네. 오늘 뭐 다른 것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다른 거 뭐 다 제끼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일단 오늘 뭐 전체 시장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경쟁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부진했던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당폭 크게 올랐습니다. 네, 3.5% 올랐고요. 이것만 오른 게 아니죠. 자, 보시면 이쪽 소프트웨어 아니가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다. 요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도 5% 올랐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요. 자, 저 밑에 인텔형, 동네 못난형 22.77% 올랐습니다. 네. 자, 반면에요. 브로드컴. 이거는 안 좋지. 자, 그 다음에 이거요. AMD요. 그렇지. 자, 이게 지금 반도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면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4%를 확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된 거죠. 젠스랑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및 가속 컴퓨팅 기술과 인텔의 X86 생태계가 긴밀하게 결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무엇이 될 것이냐. 지금 엔비디아가 가진 네트워크 기술 NV링크가 X86과 잘 붙을 것이냐 여부가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잘 붙으면 끝내주는 세상이 오는 거죠. 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신서버 시장에서의 1등과 구서버 시장의 1등의 결합입니다. 뭐 결합이라는 표현은 협력이라는, 정확한 거는 협력이지만 사실상 거의 결합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결합입니다. 자, 또 GPU 시장에서의 1등과 CPU 시장의 1등의 결합입니다. 맞죠? 네. ARM 진영 1등과 X86 진영의 1등의 결합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윈도우 시장에 진출하게 됐고 인텔은 AI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우네요. 여기서 옆에서 논하는 회사가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연속으로 추가로 올라서 5% 올랐는데, 네, 메모리 업체들 논았습니다, 여러분. 자, 목표가 상향. 어쩔 수 없어. 목표가 상향. 어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한테. 지금부터 판다고 하시지 않은 삼성전자? 지난번에 막, 6만 원 갔을 때 이쯤부터는 조금 판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표가 상향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계약을 못하고 계신, 우리 창립 멤버들, 창립 회원분들, 진짜 가만히 있으세요. 제발 그냥 있으세요. 제발 그냥 있으시라고 계속 말씀해. 그냥 있어야 돼요. 자, 빨리 저희가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아, 참. 자, 엔비디아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뭔가 위협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위협감을 준 존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주가가 빠진 브로드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MD는 원래 있었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네, 화웨이가 있습니다. 화웨이가 어제 발표된 뉴스에서는 어제 중국 마감에서 어센드 시리즈의 발표 로드맵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 970까지 만들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발표 현장에서 HBM도 생산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옛날 우리 삼성처럼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뭐 삼성물산, 뭐 삼성 안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하웨이가 안 하는 게 없는 회사가 됐습니다. 자동차도 하고요.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닌데 이제 반도체도 원래 옛날엔 팹리스가 유명했던 회사인데 이제 다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회사들의 도전이 막강하게 오는 상황에서 1등과 1등의 결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인텔의 사장이 트럼프한테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가 트럼프 면담하고 나서 조용히 끝났어요. 그죠? 이 얘기가 없었을까? 나는 오늘 사실 이 뉴스를 보고 트럼프 가게에서 인텔을 샀을까 안 샀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군요. 네. 이거는 광팔 수 있는 진짜 큰 재료잖아요. 우리 정부가 $20에 인텔을 샀어요. 자, 이제 $30. 자, 우리 정부는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지.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겠어? 우리는 Make America Great Again 할 거라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는 하고 있잖아. 엄청나게 광팔 요소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게 뭐 독점 이슈냐 이런 거가 아마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정부하고 협의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살려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CPU 시장 살려야 되는데 근데 자 여기서 뭐 인텔이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신서버 시장에서 완전히 쪼그라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GPU 기반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GPU 기반이었는데 엔비디아가 뭐 했습니다. 자기네 CPU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CPU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진입을 해야죠. 근데 엔비디아는요. 왜? 엔비디아는 왜 할까? 인텔이 얻는 게 많을까요? 엔비디아가 얻는 게 많을까요? 질문입니다. 인텔이 얻는 게 많을까요? 엔비디아가 얻는 게 많을까요? 네. 네. 겉으로 보기엔 인텔이 많은 것 같죠. 50억 달러 받고 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미친 거죠. 저는 엔비디아의 수가 크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엔비디아가 새로운 시장을 잡았지만 구시장의 강자는 여전히 인텔이에요. 저희 이번에 그 PC 5개 새 거로 샀거든요. 근데 i7 무슨 칩으로 샀어. 즉 인텔 칩으로 산 거예요. 윈도우 돌리려면 인텔 칩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PC는 무엇을 쓰십니까, 지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PC는 무엇을 쓰십니까? 저는 윈도우하고 iOS를 다 쓰긴 하는데 사무용으로는 윈도우가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윈도우 쓰죠? 윈도우 쓰죠? 자, 윈도우는 뭘로 돌아가? X86으로 돌아가잖아. 인텔 진영의 그 아키텍처로 돌아가잖아요. X86 ARM이라는 두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두 아키텍처가 있고 이 X86의 왕자는 인텔이고요. 지금 ARM의 왕자는 엔비디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구 서버 옛날 데이터 센터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의 1위는 여전히 인텔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서버는 도매예요. 서버는 분명히 도매입니다. 서버는 도매인데 그럼 이게 소매단으로 갈까 안 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소매단으로 갈까 안 갈까? 자,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첨단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은 네트워크 환경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지금 저희 회사는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그게 바로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정을 해야 올라가는데 우리가 공동 작업을 합니다. 거기서 공동 작업을 해서 되게 좋아요. 내가 작성한 글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쌓기 시작하는데 같이 와서 계속 데이터를 쌓을 수 있어요.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다가. 근데 우리는 작은 회사니까 그런데 첨단 기술 회사 예를 들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은 온라인상에 데이터 센터상에 자기네 정보를 올리고 싶을까요? 안 올리고 싶을까요? 네? 어떨까요? 올렸다가 만에 하나 기술이 유출되면 어떨까요? 지금도 TSMC 2나노 공정을 중국에서 빼나가려고 기술자를 빼나가려고 하다가 걸린 것 같아요. 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첨단 기술은
우리가 적어놓은 그 내용과 사람이 핵심입니다. 이게 빼나가면 어떻게?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하겠어요? 온라인 네트워크망으로 정보를 올리고 싶겠어요? 자체 인트라망에 올리고 싶겠어요? 근데 인트라망은 AI를 쓰고 싶을까 안 쓰고 싶을까? 그렇죠? 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온프라미스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자체 망으로 돌리고 싶을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PC 체계 안에 넣어야 되잖아, AI를.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PC 체계는 무엇이다? 윈도우 시스템이잖아. 그죠? 윈도우 시스템이고 인텔 시스템이잖아. 자, 그러면 AI가 지금은 도매단에서 서버 시장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디로 결국 가야 될까요? 구체적인 디바이스 단까지 가게 되고 디바이스 단 가기 전에 각 기업 단으로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 단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상당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은 지금 누가 먹고 있어? 명실상부? 인텔이 먹고 있어요. 지금 겨우 50억 달러 넣어가지고 협업을 해서 인텔을 GPU 시장에 넣어주는 대신에 자기는 윈도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ARM 기반으로 윈도우를 지금 깔아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인텔을 먹고 나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핵심은 뭐냐면 인텔 칩과 ARM X86과 ARM의 통신이 유기적으로 잘 되게 하고 칩의 어떤 통합성을 가질 수 있는 기술까지와 소프트웨어로 X86과 ARM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썸띵만 만들어내면 이 파워가 어떻다? 경쟁자들은 이제 가는 거지. 경쟁자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유리하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승자예요. 이건 둘 다 윈윈 게임입니다. 윈윈 게임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되게 역사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까 보셨습니다만 AMD는 자체적으로 X86으로 CPU도 만들고 GPU도 만들었는데 한 대 얻어맞은 거고요. 연락의 그 엔비디아의 시장을 맞춤형 GPU와 맞춤형 칩으로 막 가고 있었던 브로드컴이 한 대 얻어맞은 거고요.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술적 격차가 확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생각을 이거는 내가 보기엔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와, 젠슨9 그림 진짜 크게 본다. 기업가들은 이렇게 그림을 크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저희 매트릭스 투자자분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잘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잘잘한 거 안 보다 배고파가지고 결핍 속에서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배고픔은 극복을 해야 돼가지고. 네.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볼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단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EDA 회사들이 굉장히 그 능력이 필요하겠죠. 시놉시스 오늘 주가 폭등했습니다. 시놉시스가 원래 그 엔비디아의 파트너예요. 이거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MV망으로 엔비디아의 통신 일종 칩 간 통신망으로 과연 붙일 수 있을 것이냐, 이 기술적인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난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도하다 보면 되더라. 이게 붙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업체들, 이 컴퓨터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서버단에서 지역 서버단 또는 단위 서버단으로도 내려간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디바이스 단으로 개인 PC 몇 개 연결해가지고도 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AI 기반의 뭘 쓰고 싶은 그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예상되는 거는 첨단 기술을 쓰는 그 어떤 중형급 이상의 회사들은 인트라망을 구축하고 싶은 그런 회사들은 이거를 자기네 안에 끌고 와서 AI 자기네 안에 끌고 와서 무언가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시장이 이제 개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컴퓨팅 전체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보면 뭐 답은 나오는 거죠. 단
CPU와 GPU X86과 ARM의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고도의 HBM 사용량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효율화가 극대화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훨씬 가능성이 낮은 얘기고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HBM의 사용량은 컴퓨터의 총량 증가와 함께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일 예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요즘 GDDR7 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메모리를 많이 쓰고 싶은 욕망은 분명히 있고 그쪽도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저장 장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HDD가 쇼티지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올라간다. 증시각도기 TV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냥 솔직히 시가총액 1위니까 이거는 안 잡혀가겠지? 이런 거 얘기했다고 수갑 차지는 않겠지? 1위 종목이니까. 예,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8만 원대에서부터 9만 원대 사이 어디에서 상당히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목표가를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반도체가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 중기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뭐 나중에 되면 과열이고 뭐 설비 과잉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꺾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시계열은 그런 것 같지 않다. 6개월은 너무 짧고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1년에서 1년 반은 명확하다라는 거고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아직도 뜨겁지 않은 걸 보니 결국 지난 21년 1월 같은 열광을 한번 맛보고 고점을 찍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분위기 봐선 지난번 고점 돌파해야 그런 열광 비슷한 게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미국 시장 3대 지수 중에서 4대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러셀 2000입니다.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21년도 11월의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왜죠? 중소형주들은 저금리가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 재무가 발행한 190억 달러의 그 팁스 그러니까 그 물가연동 국채 발행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기존 응찰률이 2.4에서 2.2배로 좀 떨어졌고요. 금리는 25bp 내려졌으니까 많이 내려갔는데 입찰이 좀 예전보다 좀 못했다라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표들 보죠. 지표. 필라델피아 연은 신규 실업, 그래, 오케이. 신규 실업부터 봅시다. 신규 실업은 지난주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난주가 조금 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그 연은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기준점이 0인데 지난번에 마이너스였던 이번에 23.2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제조업 상황들과 경기 상황들은 그냥 잘 돌아가고 있다. 소소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용은 빠르게 꺾이고 있으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월의 발언에서 미국 고용에서 AI가 무언가를 좀 대체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FOMC 발언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의미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대충 얘기하는 분들이 아니죠. 대충 얘기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실존적인 문제구나, 실제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기업 뉴스 몇 가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7나노 레거시 파운드리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IBM의 차세대 파워칩 파운드리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건 7나노 공정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웨이도 AI 칩 개발 계획을 어제 어센드 970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HBM 개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체 설계하고 제작한 HBM 신제품
하이 BL 1.0과 하이 ZQ 2.0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체는 아시아 사람 잘해. 그죠? 젠스왕 누구지? 아버지 부모님이 누구 사람이지? 중국 분이죠. 그 AMD야 리사수는요. 젠스왕의 친척이죠. 자, 이거 리프타는요. 마찬가지죠. 반도체 칩 회사의 수장들은 다 동양인이에요. 그리고 실제 뭐 TSMC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다 중국계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이 딱 하나 살아남은 거죠. 일본은 잘하다 지금 꺾인 거고요. 이거는 아시아권이 확실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15억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한국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중국을 그래서 이 칩 시장에서 뭐 옛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진짜 아니라는 거, 장난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의 그 언급이 그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CEO가 말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2기가와트입니다. 2기가와트가 넘는 신규 전력 용량을 추가했다. 원자력 발전소 2기와 맞먹는 용량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데이터 센터를 위스콘신 남동부에서 발표하게 될 거다. 페어워터라는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B200이 하나로 매끄럽게 연결된 클러스터이고 지구를 4.5바퀴 감을 쌀 만큼 광섬유가 깔려 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대비 10배의 성능을 제공하고 AI 학습과 추론 워크로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 학습 워크로드에는 기하급수적 규모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 GPU 플릿, 네트워크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했습니다. 수천 개의 GPU에 걸친 단일 작업을 1, 2차부터 기하급수적 규모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진짜 그 억대 칩을 이게 수천 개를 하나처럼 묶어서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지금 미쳤어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쳤고,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 소모에 미친 짓을 시간이 가면 정당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리라는 이유로. 우리가 왜냐하면 자동차, 비행기에서 보여줬듯이 우리 인간종은 지구한테는 진짜 암덩어리일 수도 있어. 아니면 그게 가이아 이론에선 그렇죠.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 진짜 미쳤는데 이번 에너지 소모는 진짜 미친 양입니다. 이런 일을 벌리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취업이 잘 나왔는데 채권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올랐어요. 10년물 4.09에서 4.108로 올랐고요. 네, 장기물 30년물 보시면 4.68에서 4.72로 좀 올랐습니다. 장기물 쪽에서의 하락폭이 둔합니다. 네, 금리를 내릴 거긴 하지만 둔하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금리 올라가고 유로화가 오늘 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97.4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위안화가 요즘에 뭐 달러 대비 강세이긴 하지만 유로화 대비는 약세다. 뭐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위안화가 더 강세가 돼야 된다는 말로 저는 들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화 가치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구나. 이 말인즉슨 비달러 자산에서 수익률 최고봉이 나오겠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볼게요. 네, 원자재는 달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로 들어갔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엔비디아의 인텔과의 어떤 협력 소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기술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 안녕. 목이 막혀가지고. 네. 아, 재밌죠. 이 경제가 참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세상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네. 허허님, 네. 미국, 한국과 일본의 투자 요구는, 미국의 국가재정, 안 보이는데? 잘렸는데? 해외 자금으로 인프라 재건이 목표로 보여지지만, 잘려서 안 보여. 약달러에 대비한 달러 수요 창출이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네. 근데 이제 이건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긴 하죠. 일단 너무 큰 얘기라 저는 몰라요. 이 정도 수준은. 네. 인텔의 파운드리도 살아나면, 그리고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이 연합하여 메모리도 투자하면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돼. 그거는 어려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쉽진 않고요. 네. 한국의 장점은 강력한 손맛이 있죠. 강력한 손맛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쉽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 워낙 뛰어나니까 빠르게 쫓아오고는 있고 빨리 쫓아오긴 할 텐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인재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인재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올해 수익률이 45%. 네. 한국 환율은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달러 기준으로 보세요. 달러가 지금 떨어지기로 작정을 한 상황입니다. 아까 스캇베센트 얘기 드린 건 미국 행정부가 달러 강세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뉘앙스가 계속해서 숨어 있어요. 찾아보면. 예. 네. 역시 삼성은 바보 소리 들을 때. 근데 아직도 뜨겁지 않잖아. 여러분 진짜 신기하잖아.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신고가가 났는데 이렇게 조용한 신고가는 평생 처음 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봐. 코로나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서, 코로나 때 1400 빠졌다가 3000 올라가서 사람들 열광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3100부터 미친 듯이 들어왔고 3300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블이 나야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증시각도 TV 구독자분들, 경제 유튜버 중에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증시각도 TV의 구독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뜨거워져야 눈에 보이고 그때서야 움직이는데, 자, 그럼 이번에 얼마부터 움직였습니까? 2200대부터 움직였다라고 치고, 그러면 2200에서 더블이면 4400이야. 4400 가면 사람들이 지난번 3000 돌파했을 때처럼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코로나 때의 데자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네. 원달러 계속 우상향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아니, 차트 좀 보고 얘기해. 아니, 자꾸 내 마음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눈으로 확인해요. 제발, 우리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진짜 내가 많이 해봤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죽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니,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볼까? 자, 달러 1년치 가격이에요. 저 차트 좀 보여주세요. 차트. 네. 달러 1년치 가격. 지금 이거 저 왼쪽에가 몇 월 달이야? 연초구나. 그냥 11월 이후로 계속 이 모양이에요. 지금. 데이터를 믿으세요. 내 머리를 믿지 말고. 내 머리는 감정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단 말이야. 내 마음의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달러원 보여드려요? 나 진짜. 아니, 우리 10만 금융전사가 되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 이게 아까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1년치.
자, 1년치 보여주세요. 예. 달러원. 보이시죠? 이게 왜 올랐어, 환율이. 이거 1년치야. 이게 왜 올랐냐고. 떨어졌잖아. 그치? 지금 안 나와? 예. 보여주세요. 네. 예. 곧 보여드릴게요.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머리는 내 마음에 연결돼서 내 마음의 소리를 머리에서 분석해가지고 이성이 감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GPU를 CPU가 이렇게 도와주는 개념인 거예요. 마음의 GPU를 머리의 CPU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골 때리는 결과치가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 거죠. 예, 할루시네이션이 나와서 그걸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맘카페에 주식글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특히 삼전 얘기가 많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더 나와야 돼요. 예전에 어디 가나 삼전이었어요. 네. 저도 삼전 본전이에요. 네. 팔고 싶죠? 여러분이 파셔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 성격이 좀 그지 같아. 네. 각동님 말씀 듣고 엄마 움직이지 말란께 해서 붙잡았더니 저보다 수익률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 음식점인데 요즘 점심 음식을 먹으며 주식 얘기하고 주식 창하는 분들 많이 보임. 전에 안 보였는데 코로나로 급장 올 때랑 비슷해요. 이건 미국장 보는 거 아닐까요? 그분들이 무슨 주식을 보는지 한번 보세요. 미국장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삼전 수익 많이 나는 중. 그렇죠. 그렇지. 삼성전자 사려면 삼성증권 가야 하나요? 들릴 때까지 들고 있으면 될 듯. 훌륭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런 거 필요하지. 네. 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온프레미스로 AI 도구 개발 중입니다. 보안 때문에 사내망에서 LLM 돌리려고 하는데 H100이나 A100도 검토했지만 너무 비싸서 V100 돌려요. GPU는 비싸서 못 사고 있지만 잠재적인